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정폭기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시벨의 정의와 RC 회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시벨은 입력과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데시벨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입력 전력, 출력 전력. 그런데 입력과 출력 전력은 전압으로 했을 때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입력 전력은 R1분의 V1의 제곱, 출력은 R2분의 V2의 제곱은 R1분의 R2의 V1분의 V2의 제곱에. 그래서 전력과 전압은 전력의 비는 전압의 제곱하고 비례된다. 그래서 데시벨은 이제 10록으로 되어 있는데 P1분의 P2 입력분의 출력 dB로 되어 있죠. 자, 전압 이득은 이제 20로그가 되는 겁니다. 제곱이니까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기서 로그에서는 여기에 V1분의 V2의 제곱은 2가 앞으로 나가면 이제 그냥 나갈 수 있죠. 그럼 20이 되겠죠. 원래는 10로그 10에 P1분의 P2. 그래서 이걸 이제 데시벨로, 데시벨 하면 벨보다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요 단위가 너무 크니까 10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꼭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의 어떤 값이 2분의 1일 때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아보면 2분의 1이 뭡니까? 2분의 1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게 3dB가 되겠죠. 3dB. 2배는 3dB. 2배. 2배도 3dB. 여기는 2배가 되면 이제 6dB가 됩니다. 6dB. 2배가 되면 6dB가 되겠죠. 그래서 데시벨 전력 이득에서 2배가 되는 지점, 전압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중요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데시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해뒀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RC회로의 해석에서 RC 진상회로, 진상은 뭐냐면 상이 앞선다는 얘기죠. 앞서간다는 거죠. 이렇게 회로를 그려 놓으면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 V 출력이 여기에 변화를 더 앞서갖고 파행이 나오는 거죠. 자, 앞선 파행이 나옵니다. 좀 먼저 가는 거죠. 이렇게 사인파가 나온다면 앞서서 이런 사인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특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인파가 있다면 이 사인파의 0V 쪽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죠. 급격하게 변할 때 여기 C는 가장 많이 전류가 흘러죠. 그럼 여기 전압은 가장 높게 되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사인파의 0V 부분에서 여기 전압은 더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죠. 앞서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은 위상보다는 주파수를 따지니까 주파수는 XC는 어떻게 돼요? XC는 2파의 FC분의 1이죠. XC. R은 그냥 R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R과 C는 위상차가 90도 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J를 붙였죠. J. 예, 똑같이 더하면 안 되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아시리라고 보고 한번 봅시다. 저기 보면 입력과 출력을 이제 나타내죠. 입력과 출력. 자, 입력과 출력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입력 전압이죠. 여기서부터 신호가 나오니까 VI는 이 C와 R의 양단에 걸립니다. 그래서 R-JXC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입력이 걸리는 위치고 출력이 걸리는 거는 R에 걸리죠. 자, 입력 전압이 걸리는 위치의 전류와 출력 전류는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I 같은 전류니까 I는 없애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위에 R을 없애기 위해서 밑에 R을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R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R을 1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R로 나눠버리면 여기 R 나누기 R 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R로 나누면 R분의 R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J의 R분의 XC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R분의 XC를 이제 따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R과 XC의 B가 어떻게 되느냐. 자, R분의 XC는 뭐예요?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2파이 RC, 2파이 FC. 이게 XC가 되겠죠. 분의 1이니까 밑으로 분자로 내려오면. 이 말이겠죠, 이 말.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잘 해갖고, 여기 2파이 RC분의 1을 우리가 이제 FC라고 했다면, FC로 놔두면, 여기 인기 주파수인데, RC분의 1이라는 주파수를 놔주면, 이 F가 F분의 FC가 되겠죠. 이렇게 F분의 FC. 그래서 F분의 FC라는 것은 2파이 RC분의 1인 주파수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입력과 출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 FC와 F가 같다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 1-J1 분의 1. 결국 뭐냐면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가 둘 다 똑같을 때에 해당되는 주파수. 그 주파수를 우리는 인계 주파수라고 합니다. R과 C가 똑같을 때. 자, 그때는 여기는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70.7%가 나오겠죠, 여기에. 왜냐면 여기 9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FC와 F가 같은 지점, 그 지점에 결국 뭐냐, F가 2파이 RC분의 1인 주파수일 때는 우리는 루트 2분의 1, 1인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1이라는 전압이 인가해주면 출력은 루트 2분의 1. 이건 뭐죠? 대역 통과 필터라든가 이럴 때 여기 70.7% 이상만 되면 통과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대역 필터 할 때는 통과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70.7%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70.7%가 되면 우리가 그건 통과된다고 보면서, 이건 전력은 70.7, 0.7 곱하기 0.7 하면 0.707 곱하기 0.707 하게 되면 0.5가 되죠. 전력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임계주파수라고 하는데, 임계주파수. RC 회로에서. 이건 지상 회로죠. 여기 보면 신호가 가게 되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많이 충전돼야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비교해 보면 뒤늦게 동작해요. 뒤늦게. 지상. 이런 파형이 있다면 뒤늦게 가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파형.
그래서 우리는 지상, 늦다는 얘기입니다. 지연돼서 나타난다. 상이 지연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RC 지상회로. 진상, 지상의 위치만 바뀌면 돼요. 여기 C가, R과 C가 바뀌면 진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상회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파수가 높으면 이 저항이 적어지니까 출력이 낮아지겠죠. 주파수가 낮으면 이 저항이 무한대까지 올라가니까 입력이 그대로 전달되고, 입력이 그대로 전달되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쭉 나온다. 요 지점이 뭐냐? 요 지점은 여기와 여기가 임피던스가 똑같을 때 70.7%가 나오겠죠. 그게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 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RC분의 1인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요게 이제 FC, 인계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회로는 이제 높은 주파수가 차단되고, 진상 회로는 낮은 주파수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알고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런 회로에 입력 결합 캐패시터가 있죠, C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C가 있으면 낮은 주파수는 통과 못하고 일정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이 C. 입력 결합시키는 이 C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를 못 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와 이 콘덴서와 이 저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낮은 주파수 얼마까지 통과시킬 것인가? 통과의 기준은 뭡니까? 전력으로서 2분의 1, 전압으로서 0.707,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 수준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우리는 통과냐 통과 아니냐로 이제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때는 이런 저항값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저 값들은 병렬로 계산하는 거죠. 병렬 저항값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콘덴서와 입력 저항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가 결정되는 거죠. 이 저항은 뭡니까? 이런 여기 위에 있는 거 R1, R2 있으면 이거 병렬이죠. 플러스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2m에 있는 그 저항 성분이 있다면 그 2m 저항까지 다 병렬이 되는 거죠. 병렬이 돼서 이 저항과 이 C 저항 사이에 이제 임계 주파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계산된 이 주파수보다 낮으면 어떻게 통과를 못하고 2분의 1도 통과 못 시킨다. 전력의 2분의 1, 전압의 0.7%를 통과 못 시키는 거고, 요 주파수보다 높을 때는 2분의 1 이상의 전력, 0.707% 이상, 70% 이상의 전압이 바로 이쪽으로 통과가 되겠죠. 여기서 뭐 2파이 RC의 기본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 R인 입력 임피던스 계산하는데 위에 저항 달리고 밑에 저항 달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병렬이라고 보는 거죠.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은 쇼트 됐다고 보는 거죠. 임피던스, 교류 임피던스 차원에서 보면 쇼트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렬 저항이 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R이가 여기 있다면 R의 배탑에만큼 저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요거는 크겠죠. 실제 R이보다 베타배만큼 큰 저항이 되니까 요거는 좀 큰 거고, 요거는 R1, R2는 뭐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준 저항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병렬이라고 보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RS도 병렬이에요. RS도 병렬이라고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RC RS가 병렬이에요. RS는 직렬이죠. 직렬로 보고 계산해 준다. 임계 주파수 계산하려면 C와 R 사이니까. 결국 뭐냐면 이 캐패시터 때문에 낮은 주파수는 통과 못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입력 결합 캐패시터에 의해서
낮은 주파수는 통과 못한다. 이 RC의 값 FC 이하는 통과 못하고, FC 이하라는 것은 전력을 2분의 1 이상 전달 못하고 2분의 1 이하라는 얘기고, FC보다 크면 무조건 통과되죠. 이건 저항이 적어지니까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RC 값에 의해서, 2파의 RC 값에 의해서 낮은 주파수, 얼마만큼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킬 것인가 결정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결합 캐패시터는 어떤 주파수를 통과시킬 거냐, 낮은 주파수를 통과 안 시킬 것이냐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다. 출력도 마찬가지로, 출력도 여기 보면 이 이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특정 주파수가 되면, 주파수가 높을 때는 상관없는데 낮을 때는 이 저항이 커져서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R과 C, 여기에서 2파의 RC, RL 해서 나오겠죠. 이 C3 값, 여기 RC 값은 여기 이제 내부 저항까지 다 포함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RC는 이제 R로 쪽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저항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계 주파수죠. 특정 주파수 이하는 통과 못하고 이상 되면 통과 잘 되겠죠. 2파의 RC 플러스 RL 분의 1, 이게 임계 주파수가 됩니다. 요 임계 주파수 이하는 통과를 2분의 1 전력을 못 보내고, 요 이상일 때는 2분의 1 이상의 전력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1을 보내면 출력이 70% 이상이 나오는 거죠. 요 주파수 이상을 보내면. 결국은 뭐냐면 이 결합 콘덴서들은 낮은 주파수, 특정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를 통과 못 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출력 결합 캐패시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바로 낮은 주파수, 요 임계 주파수 이하를 출력에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바이패스 콘덴서 C2는 어떻게 되나요? C2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C2의 저항이 크다는 것은 주파수가 낮다는 거죠. 주파수가 낮으면 저항이 커져요. 커지면 이 정폭도의 정폭기가 적어져요. 주파수가 높으면 이 저항이 적어져요. 그러면 에미트의 저항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 베이스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교류 신호로서 정폭도가 많이 되는 거죠. 요 마찬가지로 요 주파수, 요 C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파수 이하면 이 저항이 커져서 정폭도가 낮아지니까 통과 못 시켜요. 그래서 요 C2도 마찬가지로 낮은 주파수를 통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C2는 좀 크면 좋겠죠. 크면 그럼 많은 주파수를 통과시킬 수 있겠죠. C2도 마찬가지로 요 저항과 병렬에 의해서 이게 2파의 RC C2분의 1의 임계 주파수가 계산이 되면 이 주파수보다 낮은 것은 정폭기가 통과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세 가지 콘덴서는 전부 다 뭐냐면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 이 임계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출력 RC 회로에서 뭐 계산되는 주파수가 FC1이고 입력 RC 회로에서 계산된 회로가 FC2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콘덴서에서 생긴 주파수가 FC3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다 이제 뭐냐 출력 RC 회로가 FC1이라 그러면 이게 제일 낮다 그러면 출력은 이 주파수까지는 0부터 FC1까지는 통과 못 시키고 이상은 통과 잘 시키죠. 입력은 FC2 이하는 통과 못하고 FC2 이상은 잘 통과시키고
이미터 쪽에 그 바이패스 RC 회로에서는 FC3 이하는 통과 못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중에 낮은 주파수가 어떤 이 전체 정폭기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주파수가 이 셋 중에 어느 게 어떤 값에 따라서 이 출력 RC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그 높은 주파수에 의존돼 갖고 해당 높은 주파수 이하는 통과 못하는 거죠. 자, RC 회로에서는 100Hz를 통과하도록 해놨고, 입력 RC, 출력 RC는 100Hz, 입력 RC에는 200Hz 통과시킨다 이죠. 근데 바이패스에서 계산했을 때는 300Hz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100과 200, 300 중에 이 300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300Hz 이상은 통과하고 300Hz 이하는 통과 못하는 거죠. 결국은 가장 높은 게 결정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100, 200, 300일 때 200이 뭐 250 되더라도 의미 없어요. 이 300 이하는 통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게 이제 따로 있을 때는 이런데 요 주파수가 세 개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한 개의 모양으로 이쪽이 아무리 정폭 잘해도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F2는 잘 통과시켰으니까 FC에 의해서 F3에 의해서 통과 못하는 특징으로 가다가 요 주파수 대에서는 이 F3에서 통과 못하는 그와 FC2에 통과 못하는 이게 기울기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더 기울어지죠. 이 지점은 세 개의 기울기가 합쳐져 갖고 꺾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FC1, 2, 3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급격하게 FC 위치에서 같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폭기를 설계할 때 이상적으로 특정 주파수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출력 RC와 입력 RC와 바이패스 RC의 주파수가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설계하면 가장 정폭기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도록 아무렇게나 설계해 놓으면 어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되는 특성이 이상적인 특징이 아닌 이상한 특징이 나와서 상당히 좀 낮은 주파수에서 정폭도가 좀 확실히 이렇게 정폭을 통과 안 하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못하고 조금 이렇게 어떻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어떤 특정 주파수의 FC 300Hz에서 200Hz 사이에 어중간하게 정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확실히 신호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 특징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폭기 설계할 때 RC 회로 출력 RC, 입력 RC, 그 다음에 바이패스 RC가 같은 주파수 특징을 가지도록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보드 선도의 특징과 비슷하게 급격히 어떤 특정 주파수 이하는 통과 안 하고 이상만 통과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고주파는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높으면 다 통과하고 여기는 쇼트 시키고 그래서 정폭도가 잘 되고 출력도 그냥 쇼트 시켜서 다 전달이 잘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높은 주파수에 가게 되면 기존의 저주파일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던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정전 용량,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정전 용량, 그래서 이 접합면에서 트랜지스터 접합면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용량의 콘덴서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콘덴서가 출력을 입력으로 교환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정폭기의 정폭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호를 이렇게 교환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는 여기 결합 콘덴서는 저주파에 영향을 미치고 고주파 신호일 경우는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접합면에서 생기는 콘덴서에서 내부 캐패시터에서 고주파 특성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고주파 특징에 따라서 요것도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지상회로 비슷하죠. 요렇게 되면. 그래서 고주파 신호일 경우에 이렇게 쇼트가 되니까 출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밀레이 정의는 뭐냐면 이런 오펜프로서 이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입력과 출력에다가 사이에 콘덴서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했을 때는 RC 시정수 회로로 어떻게 뭐 특징을 파악을 했는데 입력과 출력이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입력 콘덴서로 해야 될지 출력 콘덴서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입력과 출력이 연결되어 있는 이 피드백 캐패시터를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등가로 만들 때 사용하는 수식이 바로 이제 밀러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C 용량이 원래 C에 이게 2배가 이런 콘덴서가 있다. 요거는 여기만큼 있다. 이렇게 하고 C 아웃의 콘덴서를 계산하고 C 인의 콘덴서 계산하고 여기 있으면 입력적인 콘덴서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정폭도 플러스 1배만큼 큰 여기만 1피코다. 그러면 여기 정폭도가 100이다 그러면 101피코 입력이 여기 달린 거는 똑같아지는 거죠. 출력은 그 대신 뭐 그 1 비슷하겠네요. 100분의 101이니까 C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1피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등가 회로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회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밀러의 정의다. C 입력 콘덴서와 출력 콘덴서를 나눠버리는 거죠. 요 C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면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이게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있는 요런 콘덴서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입력 임피던스로 바꿔갖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콘덴서가 되겠죠. 그래서 테브라인의 정리로 이렇게 RC 회로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임계 주파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트랜지스터의 접합면에서 생기는 용량, 그 용량을 입력과 출력에 연결되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용량은 밀러의 정리에 의해서 입력 콘덴서로 이렇게 용량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어쨌든 RC 회로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임계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출력도 마찬가지라. 출력은 여기 뭐 있네요. 출력은 여기 두 개 있는 걸 출력 콘덴서로 바꾸면 되겠죠. 뭐 1보다 조금 적나요? 여기 있는 콘덴서보다 조금 적게 되겠죠. RC는 이제 RL 해갖고 이렇게 테브란의 정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주파수 이상 되면 이거 통과 이상 되면 쇼트 돼갖고 못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고주파 특성을 나타내죠. 고주파 특성. 고주파 특성. 높은 주파수에서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그 주파수 이하는 임계 주파수 이하는 통과가 잘 되는데 이상일 경우는 여기가 저항이 임피던스가 적어지니까 쇼트 되니까 통과를 못 하겠죠. 고주파 특성이라 하죠. 고주파. 이 고주파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RC 회로, 출력 RC 회로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개의 주파수가 구해졌단 말입니다. 입력 RC가 아무래도 낫겠죠. 왜냐하면 아까 C 값 자체가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있는 것들이
그 C값에 뭐 정폭도만큼 더 큰 C값이 되니까 C가 크면 주파수는 낮아지겠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같이 오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니까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정폭계의 이제 고주파 특성이 되겠죠. 이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고주파 특성은 낮은 쪽에 이제 좌우되는 거죠. 이쪽에 출력 특성이 어떤 뭐 2메가다. 2메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돼 있더라도 입력이 1메가만 통과시키도록 돼 있다면 1메가가 그 정폭기의 통과되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이제 이 1메가, 2메가가 되는 지점에서는 이제 여기 기울기하고 같이 합쳐져 갖고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결정됐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요번 예에서 본다면 요거는 출력 결합 콘덴서에 의한 주파수. 요거는 입력 결합 콘덴서에 의한 주파수, 통과 주파수. 여기는 에미터 콘덴서에서 생기는 바이패스 콘덴서에서 생기는 주파수. 이 세 가지 주파수가 있다면 결정적인 것은 가장 높은 주파수가 저역, 낮은 주파수, 저주파 인계 주파수가 되겠죠. 근데 고역은 뭡니까? 이거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용량, 콜렉트와 베이스 사이의 용량, 밀러의 정리해서 이제 출력 콘덴서로 변환하고, 이거는 입력 콘덴서로 변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파수가 있으면, 두 개의 주파수가 있다면 결정적인 거는 이게 낮은 주파수가 고주파 우수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차단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적은 게, 둘 중에 적은 게 고주파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통과되는 영역이 되겠죠. 통과되는 영역. 통과되는. 우리가 RCA 회로했을 때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은 뭐예요? 전력이 2분의 1까지 통과시켜주는. 요 이상 되면 이제 전력이 2분의 1 이하가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는 높은 주파수가, 높은 임계 주파수가 결정적이고, 고주파일 때는 낮은 임계 주파수가 그 정폭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특성이 되는 거죠. 자, 대역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가 뭡니까? 마이너스 3dB라는 것은 전력이 2분의 1 되는 지점이 되겠죠. 전력이 2분의 1 되는 지점. 그 지점에 대한 까지의 이제 우리가 고주파, 저주파 특성을 해서 요게 밴드 폭이라 그러는 거죠. GBW는 뭐냐? GBW는 게인과 밴드위스에 대한 이제 곱을, 그 GPB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그래서 하는데 GBW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곱은 일정하다는 거죠. 곱을 우리는 프로덕트라고 그러니까 GBP 그러는데, G와 게인과 밴드위스는 일정하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더 늘려버리면 주파수가 넓어지는 대신 이득은 여기 정폭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이런 규칙이 있다. 밴드위스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정폭도가 줄여야 되겠죠. 하나가 크면 하나가 적고, 이게 적으면 이게 커지고, 일정한 값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FET도 똑같습니다. FET도 똑같이 이렇게 RC 회로에서 이렇게 C가 있으면 이렇게 진상이 되는 거고, 저주파 RC 회로.
고주파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주파는 전부 다 이제 이 게이트와 드레인 소스 사이에 그게 생기는 용량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는 거죠. 입력 결합해주는 콘덴서에서는 저주파, 소자에서 생성되는 용량에 의해서 전압 이득을 낮춰주니까 고주파 똑같습니다. 자, 인계 주파수. 막 같은 거를 뭐 여러 개를 다르게 해버리면 그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는 가장 큰 게 이 전체 정폭도의 그 저주파 통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높은 주파수는 세 높은 주파수 통과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셋이 다 틀릴 때는 저주파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낮은 놈, 고주파를 결정하는 놈은 저주파를 결정하는 거는 저주파 결정하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그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는 겁니다. FL1, L2, FL3인데 L2가 가장 컸다. 그러면 L2가 이제 이 정폭도의 정폭기에 저주파를 차단하는 주파수가 되는, 인계 주파수가 되는. 고주파 특성을 따라 봤을 때 FL3가 가장 주파수가 낮더라. 그러면 이 주파수가 바로 고역 높은 주파수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임계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낮다면 이 주파수 이상은 통과 못하고 이하만 통과하는 거고. 근데 같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같이 돼 있으면 똑같다 이제. 똑같으면 좋겠네요. 이제 똑같은 주파수니까 똑같은 주파수가 통과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0.7%일 때 통과되는 주파수죠. 그 주파수가 여기 들어가서 또 이제 정폭을 하면서 0.7이 0.7배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바뀌어버리죠. 0.5배가 되죠. 그럼 0.5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계 주파수가 아닌 거죠. 그 인계 주파수에서는. 0.5가 또 다시 여기 0.7배로 되니까 0.7배, 0.5 곱하기 0.7배 하면 어떻게 돼요? 5730, 0.35배가 되는 거죠. 그럼 3개 통과해버리면 그 주파수가 훨씬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0.8이다. 0.8인 거는 0.7 이상이니까 당연히 통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0.8과 0.8을 곱해버리면 0.88이 64, 0.64가 되죠. 0.64는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0.707배의 전력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인계 주파수 이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하면 이렇게 돼가 종속 접속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고역 통과 주파수도 주파수도 점점 낮아지고 저역도 증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역폭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체 이득은 증가하지만 대역폭은 줄어든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FL이 저주파, 임계 주파수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 공식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이상으로 주파수 응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